네, 14일인 내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1년에 4번이나 접종을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4차 접종 꼭 필요한 걸까요? 질병관리청 접종기획팀 황경원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경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황경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차 접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먼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3차 접종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네. 3차 접종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예. 3차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3차 접종을 하신 지 벌써 이제 4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아하. 최근에 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역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4차 접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3차 접종을 하고 나서 확진이 되고요. 거의 증상 없이 넘기면서 3차 접종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효과성의 다른 측면으로는 부작용의 우려가 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짧은 기간 동안 4번 백신 접종을 한다면 몸에 무리가 가거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사실 우리보다 먼저 4차 접종을 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4차 접종 사례, 이스라엘, 캐나다, 칠레 등의 사례를 봤을 때 기존의 1차, 2차, 3차 접종에 비해서 4차 접종에서 이상 반응이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구에 따르면 4차 접종 완료 후의 이상 반응은 보통은 이제 근육통이나 발열과 같은 일반적이고 국소적인 증상이 대부분이었고 네. 평균적으로 1.7일 정도에 다 소실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예. 이에 따라서 저희도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 초기에는 좀 더 능동 감시를 통해서 건강 상태라든지 접종 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등이 없으신지 확인할 예정이고 네. 특히나 말씀하신 그 백신의 반복적인 접종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어떤 영향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결과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신 다발 접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돌파 감염인데요. 네.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 접종을 한 분들 중에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분의 숫자가 517만 명이 넘었던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나 다수는 그래도 경증으로 넘어가지만 3차 접종 이후에 돌파 감염된 분들 중에 상당히 증상이 심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백신 무용론, 맞아봐야 어차피 또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백신의 효과라는 게 감염 예방 효과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감염되더라도 백신을 통해서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영국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감염 시에 보다 빠르게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게 회복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네. 최정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그 효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돌파 감염 자체만으로 백신이 무용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요. 네. 저처럼 3차 접종을 하신 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신다면 그 자체가 4차 접종 효과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접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도 또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기초 접종,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을 하실 때에는 접종 이력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확진 이력, 그러니까 확진되신 이력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접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을 통해서 자연 면역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자연 면역은 이제 백신하고 다르게 균질적으로 면역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그리고 이제 확진된 경우에도 기초 접종까지 완료하시면 더 높은 수준의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강조드리고 네. 3차와 4차 접종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접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가능하다. 그리고 권장도 하십니까? 현재까지 접종 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서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가능한 것으로. 나라별로는 권고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제조합 XL 변이 발견됐다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런 새로운 변이에도 기존 백신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 XL이 한 건 국내에서 확인이 돼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XL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변이들이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고 아하. 특성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네.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에 대한 효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초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제조한 백신이지만 네. 기존의 백신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요. 혹시 제가 아직 60세가 안 됐거든요. 네네. 저처럼 60세가 안 된 성인들이 맞고 싶다. 나도 4차 접종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는군요. 네네. 지난 2월에 4차 접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계신 입원 환자, 입소자,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인이시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신데 그 네. 이외에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에는 60세 미만 성인은 현재까지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4차 접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이라든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가능성이나 새로운 백신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되는데요. 영업시간 제한, 모임이는 제한 사라지고 그리고 6월, 7월 정도 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될 가능성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쳤다면 야외 노마스크,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에 금요일에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병관리청 접종기획팀 황경원 팀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